안녕하세요. 오토바이 박입니다. 자, 제가 몇 개월 만에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살도 조금 빼고 제가 했는데 뭐 앞번하고 좀 차이가 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제 앞번 영상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제가 한 10kg 이상 13, 4kg 정도를 뺐습니다. 지금 조금 더 요요 현상이 와서 1kg 쪘어요. 건강을 위해서 먼저 살을 뺐고요. 또 바이크 옷을 탁 입으려고 하니까 이 태가 안 나요. 살이 찌니까. 배가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가 안 나요. 그래서 살도 좀 빼고 했습니다. 어디 좀 괜찮아졌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가진 그 여러분들을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두 바퀴 달린 놈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제가 주로 타고 다니는 인디언 바이크입니다. 많이 타줘야 되는데 제가 타지를 못해서 죄송해요. 그리고 이 놈한테도 굉장히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 바이크 다음 제가 이 인디언 바이크를 타기 전에 타고 다니던 그 야마하에서 나온 그 경경이죠. R1 시리즈. 제가 이 놈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요 머플러가 뒤쪽으로 두 개가 빠져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놈은 아주 희소성이 있고 지금도 바이크 엔진은 짱짱합니다. 아시겠지만 일본 바이크 엔진은 솔직히 알아주잖아요. 자, 그래서 요 놈,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업무를 볼 때 사용하는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요 전기차죠. 소형 전기차. 말 그대로 기름을 거의 먹지 않는 바퀴 달린 놈입니다. 다음 제가 가장 최근에 좀 재미를 가지고 타고 다니고 있는 동물입니다. 다음은 제가 요즘 좀 매력을 느끼고 타고 다니고 있는 요놈입니다. 두 바퀴로 움직이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건데 나이 안 맞게 타고 다니고 있지만 상당히 재밌어요. 실제로 이 바이크 타는 재미보다 때로는 더 느낄 때가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놈이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굉장히 유지를 해야만 탈 수 있는 놈이더라고요. 자, 이 놈. 다음에 저쪽에 구석에 가보시면 제가 이 차고지가 좀 지저분합니다. 전용 차고지는 아니고요. 방하고 이렇게 공간이 있는 곳을 제가 조금 수리를 해서 지금 현재 제 차고지를 쓰고 있는데 요 놈입니다. 중국에서 넘은 놈인데 전동보드죠. 4바퀴 달린 보드인데 이 놈도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겨울에 스노보드 있죠. 그걸 평소에 땅에서 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게 가장 일상생활에서 유력한 가장 유용한 바퀴 달린 동물이 어느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영상을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인디언 바이크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회사마다 나오는 스펙이 다 다르고 그때그때 연식에 따라 차이 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만 성능을 설명드리자면 80마력에서 90마력 안쪽일 것 같아요. CC는 거의 1800cc가 오버되는 리트급 바이크고요. 2기통이죠. 또 전통적인 아메리칸 바이크에 감성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바이크예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구매를 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금액적인 부분은 아시겠지만 최상위 버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놈은 제가 주말에 거의 한 번씩 타고 다니고 있고요. 다음에 이놈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죠? 젊은이 사이에서 많이 타고 다니는 예전에 알차 뿅카라 그러죠. 그런 모델이고요. 마력수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170마력에서 180마력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최고 속도는 일단은 디지털 상으로는 299까지 찍힙니다. 실제 다른 너튜브에서 보시면 300km를 충분히 오버하는 GPS를 찍게 되면 300km를 넘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RPM도 무진장 올라갑니다. 상상 이상으로 내가 당기는 만큼 RPM은 쭉쭉 올라가지고요. 이 인디언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RPM이 지금 보시면 한 5000에서 레드존이 치게 되어 있고요. 최대 토크는 3000 정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기다 보면 엔진이 많이 떨려요. 최대 토크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엔진이 더 이상 좀 힘들다. 그래서 토크감을 가지고 달리게 되는 바이크가 되겠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토크감보다는 RPM이죠. RPM을 올려서 속도를 올리게 되겠어요. 그래서 인디언은 제가 최고속을 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짐작한데 한 170에서 180 정도 선 200을 넘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간에 알리 같은 경우에는 볼트가 다 풀려버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진 않겠지만 상당히 좀 속도에는 민감한
동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놈은 오로지 달리기 위한 속도를 내기 위한 바이크가 되겠고요. 뭐 마력수도 충분하니까 당기면 당기듯 타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오토바이의 전통적인 느낌은 저런 알카, 뿅카 이런 차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제가 평소에 업무를 타고 다니는 이 모 회사에서 나온 XWG입니다. 요 놈은 전기세가 저렴합니다. 한번 만땅 충전을 시키는데 먼 거리를 가지는 못해요. 한 65km. 실질적으로 타보니까 한 80km 선까지 가요. 그래서 만땅을 시켰을 때 한 200원, 250원 안쪽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확하게 금액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상 넘지는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일반적으로 시내에 타고 다닐 때는 너무나 좋은 놈이에요. 그래서 전기세가 거의 안 들죠. 저 인디안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1리터, 죄송합니다. 이 카메라가 제가 조작법이 익숙하지 못해서 인디안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과속을 내고 하는 바이크가 아니다 보니까 10km에서 11, 2km 그 정도 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저놈은 얘보다 2000cc급 안쪽이죠. 큰 900cc 정도 되는 바이크의 반밖에 안 되는 998cc인가 그래요. 그래서 1000cc가 안 되죠. 저 바이크는 cc는 작지만 RPM을 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비는 1리터에 당기기 나름입니다. 완전 당겨버리면 4, 5km 1리터에 그리고 평소에 조금 속도감을 낸다 그러면 한 7, 8km 정도 선 천천히 타고 다닌다면 13, 4 정도까지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7 정도 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개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요 놈은 자 70km 선 정도를 달린다라고 했을 때 그 이상으로 200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면 이 두 바이크에 비하면 거의 기름 냄새만 맡고 달린다는 옛날에 티코 모델이 있죠. 그런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애보다도 더 유지비가 적게 되는 단지 단점은 뭐냐면 먼 거리를 갈 수 없다는 거. 또한 또 최대 단점이죠. 어찌 보면 단점이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세금이 모든 전기차는 cc에 관계없이 1년에 1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13만원 정도 선인데 그건 조금 제가 불만이 있어요. cc가 크면 클수록 일반 배기량 차들은 세금이 올라가는데 전기차는 소형차든 대형차든 똑같은 세금을 내는 거는 조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제가 요 놈은 최대 장점은 또 한 가지 더 들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를 어느 정도 커버를 다 해준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바이크도 빨리 달리는 바이크도 사실은 비가 오면 상당히 망설여지는 게 우리 라이더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여기에 보시면 아까 바퀴가 2개가 달렸는데 굉장히 타기 어렵습니다. 자,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지는 않아요. 타기도 불편한 분들은 상당히 또 연습을 해야만 탈 수 있는 놈인데 얘놈도 거의 전기가 들잖아요. 평소에 이동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안전한 곳에 가서 연습을 하거나 레이저를 말이 꼬이네요. 레이저를 즐긴다 그러죠. 어떤 색다른 어떤 즐거움을 타는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는 요만한 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까운데 가고자 할 때 이럴 때는 상당히 제가 유용하게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저놈은 제가 중국어도 안 되지만 실제 본사하고 계속 번역기를 써서 제가 어렵게 구해온 놈입니다. 금액도 좀 만만치는 않고요. 자, 저놈도 아까 그 바퀴 2개 달린 두맨과 같은 저런 전동보드와 비슷한 종류인데 4바퀴가 달렸어요. 그래서 안정감은 있습니다. 멈춰있을 때도 쓰러지지도 않고요. 바이크는 아시겠지만 발을 지탱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2바퀴니까. 하지만 저놈은 4바퀴니까 굳이 서가 있을 때도 넘어질 염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당히 재미있는 오프로드용 전동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 모델도 평소에 내가 좀 색다른 타는 재미를 즐기고 싶다. 또 시내에 가까운 곳을 다니고 싶다. 이럴 때에는 재밌게 또 타고 다닐 수 있는 놈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이런 다양한 바퀴 달린 동물을 좋아하고 또 타고 다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상에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모델이 어느 것이냐라고 제가 굳이 하나를 찝는다면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놈입니다. 작지만 실용적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사용 빈도는 나머지 이런 R1 차나 아메리칸 바이크나 전동보드, 자, 이런 거에 비해서 활용 범위는 뭐 서너 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거의 8대2 정도 순으로 8을 이 전기차를 쓰고요. 나머지를 다 합쳐서 2 정도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후회 없는 놈이고요. 앞으로 만약에 요 놈이 부서지거나 노후화됐을 때는 다음에 또 어떤 걸 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를 꼭 다시 구입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종류의 바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얼마만큼 활용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그 물건을 샀을 때 후회가 적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인디언 바이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액적으로는 비싸요. 그래서 금액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 하지만 잠시 탈 때 그 즐거움은 또 무시 못한다는 거죠. 전기차는 금액은 싸지만 자주 타요. 하지만 이 또 바이크만큼은 또 재미있지 않다는 약간의 그런 어떤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타고 다니는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임을 갖는 걸 상당히 꺼려했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위드 코로나라 해서 이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많이 이제 해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마스크는 꼭 착용을 하시고요. 다음, 안전하게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는 조심해서 타야 된다는 거, 이 오토바이 백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면서 차후 영상은 좀 더 자주 올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안전운행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바이 빵이었습니다.